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정책 헛발질을 막을 레드팀이 안 보인다. 이런 제목인데요. 레드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조직이든 뭐 민간 회사, 뭐 정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는 팀을 하나 만들어서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문제 또는 조직이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이제 혹독하게 검증을 하자. 반대편에서 검증을 하는 팀을 어, 일부러 하나 만들어서 이제 검증을 하게. 적의 눈으로 봐야 우리의 문제점이 더 잘 보이는 것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에도 정책의 헛발질을 막을 레드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보인다. 최근에 이제 금감원장이 공매도를 재개하겠다 뭐 그랬는데 대통령실에서 전혀 그런 계획 없다. 이렇게 또 이제 맞받아 쳐가지고 도대체 용산 대통령실하고 정부하고 뭔가 상의가 있기는 한가?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최근에 그 해외 직구 금지한 것, 그리고 이제 고령자 운전 제한한 것, 뭐 계속해서 지금 엇박자, 불과 사흘 만에 취소, 뭐 바로 그 다음날 취소, 뭐 이런 이제 부작용에 대한 점검하는 것이 없이 혼선이 계속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의 뉴스를 여기 담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공공기관에서도 비혼 선언을 한 직원에게 축하금을 준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에서는 결혼 안 해도 혜택을 줘야 한다라는 거고. 그런데 야, 그렇잖아도 지금 우리나라 출산율이 0.6인데 저출산을 부추기냐 이런 반대 의견도 많다는 겁니다. 최근 비혼을 선언한 결혼을 안 할 거야 난 독신주의 비혼 선언한 직원에게 현금을 주는 이른바 비혼 축의금을 도입한 민간 기업이 속속 등장하는 가운데 이랬는데요. 이제 이것의 원래 취지는 결혼을 하면은 우리가 축의금을 다 걷어서 이렇게 주기도 하고 또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축의금을 많이 내기는 하는데 본인한테 돌아오는 것이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비혼을 선언을 하면 그 사람에게도 결혼한 사람들이 받은 축의금만큼 뭔가 좀 금전적인 그런 뭐 보상을 좀 해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겁니다. 비혼 축의금. 그런데 공공기관 노동조합에서도 이런 요구가 나와서 논란이다. 비혼도 결혼이나 출산처럼 존중받아야 할 개인의 선택이라는 옹호론도 있는가 하면 합계 출산율이 0.6명대인 초저출산 국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세계일보인데요. 김진표 국회의장 21대 국회의장이죠. 퇴임 기자회견, 기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극단적 팬덤이 정치의 본령을 훼손하고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노사모, 개딸 양쪽을 비교하면서 순서를 했다. 이런 겁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당원권을 강화하는 그런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진표 국회의장이 걱정하는 것과 정반대 의기를 민주당은 갖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인데요. 사실 이제 이런 게 문제입니다. 지금 정책에는 몸살이고 거대 야당의 눈치만 보는 관가, 공무원들, 중앙부처 공무원들 특히 빨라진 정권말 복지부동. 대개는 뭐 레임덕에 들어간다는 이제 5년 정권에 4년 6개월쯤 지났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윤석열 정권이 3년이나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중앙부처의 공무원도 정책 설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몸을 사리고 다 거대 야당 눈치만 보는 것 아니냐. 총선 이후에 흔들리는 공직사회, 책임을 피하려고 녹음을 하는 등 기록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다. 나중에 일이 불거지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감사원 감사도 있죠. 또 뭐 국회에서 국정조사할 가능성도 있죠. 기타 등등. 언제 어디서 무엇이 어떤 형태로 불거질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이 사인한 결제 서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후 맥락을 분명히 해두는 모든 전화는 이 통화 녹음 기능 이거 다 활성화 시켜놓고 있고 이제 그런 거다 이런 거죠. 승진 코스인 용산 파견 거부 기류도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든 청와대에 한번 파견을 가면은 돌아올 때는 한 계급 이제 승진을 해서 돌아오는 경우가 관례거든요. 이번에 같은 경우는 용산 대통령실인데 용산 대통령실에 보내준다고 그래도 아, 나 싫어. 안 갈래. 용산 안 갈래. 전부 다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용산에 잘못 갔다가 나중에 뭐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레임덕을 막으려면 대통령이 변해야 한다. 이런 부제를 붙여놨네요. 신경림 시인이 어제 별세를 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가깝게 지냈던 한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대장암 앓고 있었는데요. 완치가 됐었는데 또 다시 재발을 해서 결국은 세상을 떴습니다. 이렇게 신경림 시인 왜 등 밑에 이제 사색에 잠겨 있는 모습. 네. 1936년에서 2024년까지 일대기인데요. 우리 나이로 89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난한 사랑 노래 중에 한 구절을 여기다 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사랑을 모르겠는가? 내 볼에 와닿던 네 입술의 뜨거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너의 숨결. 가난하다고 해서 왜 모르겠는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을.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용하는 구절 중에는 장이 끝났다 이 말이죠. 파장이라는 시 첫 구절입니다. 못난 놈들은 얼굴만 봐도 흥겹다. 그런 구절도 있습니다.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문다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이번에는 청와대 경호원과 돈거래 정황 포착 청와대 인사들과 세 번째 금전거래 의혹 문다혜 씨의 수상한 금전거래 청와대 경호처 직원 A씨 태국 거주 시 현지 경호원 A씨 계좌로 수천만 원 입출금 또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행정요원 출신 양모씨 김정숙 여사 단골 디자이너의 딸 양씨가 상당 금액 송금 그 다음에 유송화 전 춘추관장 김정숙 여사 수행하던 유송화 전 춘추관장이 현금을 송금한 그런 내용이 있다. 이런 겁니다. 정말 미스테리 중에 미스테리가 이제 문다혜 씨 가족의 태국 이주 그 미스테리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에 왜 일가족이 태국으로 이주했으며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돈 이런 것들은 어떻게 염출된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보겠습니다. 김정은 초상화가 처음으로 할아버지 김일성, 아버지 김정일과 나란히 걸렸다. 북한 매체가 보도했는데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가운데 있는 사진 하나, 둘, 셋, 맨 왼쪽에 김일성, 가장 오른쪽에 김정은입니다. 이런 초상화가 나란히 걸려있는 평양의 노동당 중앙간부학교 모습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연금개혁입니다. 오늘이 이제 23일, 국회 본회의를 열 수 있는 날짜가 오늘, 내일, 그 다음에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한 사나흘밖에 안 남았네요. 여기에 연금개혁 여야 합의가 거의 근사치로 접근을 해 있거든요. 마지막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야당 쪽에서는 마지막까지 쟁점 법안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 보면은 보시죠.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안정법, 가맹사업법 이렇게 5개 법안을 또 무더기로 21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다음 주 화요일 5월 28일 여기 올린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28일 날 만약 이게 국회에 통과를 하면은 29일 날 바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이제 뭐 이런 절차를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회에는 아무튼 뭐 거대 야당이 지배하고 있는 우리 국회는 더 이상 기대할 수가 없다. 최악의 21대 국회다.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의료 공백이 3달째인데 전공의 없는 병원이 뉴노멀 됐다. 야, 각 대학병원에 전공의사 없이 지내보니까 뭐 그런 대로 운영이 되더라. 이게 새로운 표준 아니냐. 뉴노멀. 새로운 표준 됐다. 대학병원은 이제는 중환자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가자. 그래서 경증 환자들은 이제 대학병원 그만 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새로운 표준이 우리 의료계에 정착돼 가는 것 아니냐. 환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뭐 시쳇말로 예전에는 감기만 들어도 대학병원부터 찾았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제는 대학병원은 중환자하고 전문의 중심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 대학병원의 40%를 차지하는 전공의는 줄이고 그래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전문의를 늘리자. 뇌혈관이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 진료 전문병원 수가를 인상하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네, 김호중. 성대 보호를 위해 소주를 10잔만 마셨다. 자동차 블랙박스 메모리 삼켰다. 그래서 김우중하고 소속사 대표 등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증거인멸, 도피 방조 이런 혐의인데요. 24일 내일 낮 12시부터 영장 실질심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말에 예정되어 있는 김호중 공연은 아마 성사되기 힘들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이제 눈에 띄는 대목은 이겁니다. 성대 보호를 위해 소주를 10잔만? 10잔만? 그러면 제대로 마시면 한 30잔, 40잔 이렇게 마신다는 뜻인가? 성대 보호를 위해 10잔만 마셨다고? 이 사람 주량이 얼마나 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진은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김호중 씨고요. 가운데 있는 게 조남관 변호사입니다. 참, 성대 보호를 위해서 10잔만 마셨다. 이 대목이 눈에 띕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지금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이 대만 해협이죠.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높아지고 있고 이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는 향후 뭐 1, 2년 이내에 결단을 내려야 된다라는 판단을 베이징에서는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건데요. 이제 그랬을 경우에 여러 가지 뭐 문제가 많이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안보 질서의 변곡점이 뭐 엄청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한반도에도 물론 뭐 막대한 영향력이 있고 주한 미군이 움직일 가능성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그러는데 문제는 대만의 TSMC라고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 기업 대만의 TSMC가 있습니다. 이 TSMC가 중국의 손에 넘어갈 경우에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이런 건데요. 이 TSMC에 공급해 있는 핵심 장비를 네덜란드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만들어 공급했던 겁니다.
그런데 ASMR 측에서 뭐라고 했느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그 시각 즉시 대만에 가 있는 이 TSMC에 있는 그 반도체 장비를 원격적으로 차단할 수가 있다. 고물덩어리로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중국이 TSMC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의 장비에 군침을 흘려서 대만을 침공하려고 한다면 그것을 바로 고철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원격 차단이 가능하다. 최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EUV 노광 장비 ASML만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원격 차단하는 것을 네덜란드 정부와 시뮬레이션까지 했다. 이제 이런 겁니다. 자, 조선일보 사설 보겠습니다. 사실상 여야 합의가 돼 있는 연금 개혁안. 이거 해야 된다. 21대 국회 이제 사나흘밖에 안 남았지만 좀 해라. 이거 미루고 안 하면 역사의 죄인이다. 지금 가장 시급한 개혁, 뭐 연금 개혁, 노동 개혁, 금융 개혁, 교육 개혁, 뭐 의료 개혁 등등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연금 개혁이다. 연금 개혁. 미래 세대를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 미룬 사람은 역사의 죄인이다. 이런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참, 이건 역시 웃기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문 전 대통령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이게 관광 외유 아니었느냐, 이 논란을 이제 옹호하려다가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이 한국 방문했을 때 안동에 간 것, 그거랑 비슷하다. 이걸 이제 질타하는 그런 사설입니다. 아니, 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을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의 국빈 방문에 빗대냐? 해도 너무한다. 이런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정부에서 고령 운전자의 그 운전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을 해서 아무튼 좀 면허와 운전을 제한을 좀 두자라는 대책을 내놓았다가 하루 만에 이 발표 내용을 수정하고 일부 이제 철회를 했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강화책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다. 그래서 그걸 잘 보완을 해서 아무튼 75세 이상 3년마다 운전 적성 검사를 받고 있는데 이것도 또 정밀하게 다시 가다듬어서 고령 운전자의 안전 강화책은 필요하다. 이런 사설을 게재를 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